보통 우리가 그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자동차를 운전할 때요. 계기판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자주 확인하는 게 바로 속도계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이나 부동산이 지금 막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나 그 수익률이라는 아찔한 속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맞아요.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증권 앱부터 켜실 텐데요. 내 계좌에 빨간불이 켜졌나 파란불이 켜졌나 이거부터 확인하시잖아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속도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내 계좌에 5%, 10% 수익이 얼마나 빨리 찍히는지가 가장 직관적이고 또 도파민을 자극하니까요. 그 자본주의 고속도로에서 남들보다 뒤처지기 싫은 건 당연한 본능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깊게 파헤쳐볼 이 자산은요. 결코 속도계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자동차 엔진에 불이 나진 않았는지 아니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과열되거나 갑자기 멈춰서려는 건 아닌지 보여주는 온도계에 훨씬 가깝죠. 맞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금입니다. 최근 뉴스만 틀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연일 화제죠. 아마 엔비디아나 테슬라 혹은 부동산에만 신경 쓰던 당신도 나도 지금이라도 금을 좀 사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드실 텐데요. 그 호기심, 지금 시장 상황에서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 금값이 오르니까 따라 사야 하나? 이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뭔가요? 이 자산을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의 가장 큰 목표는요. 시중에 널려있는 그 복잡한 금 투자 방법들을 완전히 해부해서 당신의 상황에 딱 맞는 금 투자 교통수단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실물금, ETF, 금통장, KRX 금현물. 와, 벌써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는데요. 사실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니까요. 이 수단들 뒤에 숨겨진 진짜 수수료, 세금, 장단점을 오늘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투자 방법의 모든 것에 집중해서요. 네,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죠. 그런데 본격적인 방법을 논하기 전에 도대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금에 열광하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아, 어떤 부분이 가장 의아하셨나요? 그 교과서적인 경제학 상식으로 보면요. 금리가 높을 때는 금값이 떨어져야 정상 아닌가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막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꽤 높은 수준이죠. 금은 은행 이자도 안 주고 배당금도 안 주는 그냥 돌덩이인데 사람들이 왜 이자를 포기하고 이 빛나는 돌덩이를 온스당 4,000달러? 5,000달러씩 주면서 미친 듯이 사들이는 건가요? 심지어 달러도 비싸고 미국 주식도 고점인데 말이죠. 정확히 그 지점이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거대한 모순이자 사람들이 금을 찾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모순이요? 네,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은 탐욕과 내 자산이 한순간에 녹아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지금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탐욕과 공포요. 보통 주식이나 달러가 강세면 금은 소외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기축통화인 달러조차 완전히 100% 안전하다고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지정학적 분쟁, 또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등등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거죠. 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을 돈을 불리기 위한 어떤 공격수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내 자산의 구매력을 방어해줄 최후의 수비수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듣고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이건 엑셀을 밟으려고 스포츠카 엔진을 추가로 사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험악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 내 생명을 지켜줄 튼튼한 에어백이나 안전벨트를 장착하는 거네요. 그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인플레이션 폭판에서 현금같이 반토막 났을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금이 포트폴리오를 방어했던 그 역할 말이죠.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요. 그들은 단기적으로 5%, 10% 수익 내려고 금을 사고 팔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나요? 화재 보험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불이 나지 않으면 매달 내는 보험료는 그냥 날아가는 돌이잖아요. 그렇죠. 아깝긴 하죠. 하지만 정말로 집에 불이 났을 때 내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보험에 가입하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화재보험 확 와닿네요. 네, 전문가들은 금을 주식처럼 단타로 사고 파는 건 화재보험을 이번 달에 가입했다가 다음 달에 해지하고 수수료만 날리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합니다. 아,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군요. 내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극단적인 위기에 대비한 바닥재로 묵묵히 깔아두는 것, 그것이 금 투자를 대하는 가장 올바른 마인드셋입니다. 자, 그럼 마인드셋은 완벽히 장착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 튼튼한 안전벨트를 장착해야 하는데요. 네, 본격적인 방법론이죠.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야 수수료랑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금 산다 하면 가장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게 종로 금은방이나 은행 가서 번쩍이는 골드바 사는 거잖아요. 소위 실물금 투자죠. 이게 내 눈앞에 보이고 직접 만질 수 있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맞아요. 뭔가 든든하잖아요. 금융 시스템이 셧다운되거나 정전이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내 손에 금괴가 있다면 안심이 되니까요. 게다가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고 전산망에 노출이 안 돼서 예전부터 자산가들이 상속이나 증여수단으로 많이 썼죠. 오, 장점이 꽤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잠깐, 치명적인 함정이요. 동네 금은방에서 국제 시세 확인하고 딱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 때문인데요. 당신이 실물금을 살 때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아, 금도 물건이니까 부가세가 붙는군요. 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을 예쁘게 재련하는 세공비, 그리고 유통업체 마진이 대략 5%에서 10% 정도 추가로 붙어요. 헉, 부가세의 마진까지요?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도 무시할 수 없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100만 원어치 금을 사려고 하면 실제로는 115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와, 사자마자 마이너스 15%에서 시작한다고요? 이건 너무 불리한 게임 아닌가요? 엄청난 페널티죠? 비유하자면 3만 원짜리 치킨 시켰는데 배달비랑 포장비로 5천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금값이 운 좋게 10% 올라도 팔면 더 전이 손해네요. 아주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실물금은 단기나 중기 투자용으로는 절대 적합하지가 않아요. 최소 10년, 20년, 길게 묻어두는 장기 보관용이거나 돌반지 같은 기념품 성격이죠. 보관하는 것도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집에 두자니 도난 걱정되고. 맞아요. 은행 대여 금고를 빌리자니 또 매년 보관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그렇다면 실물 금 투자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보류해야겠네요. 아니 부가세 10%의 마진까지 떼일 바에야 차라리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편하게 사는 금통장, 골드뱅킹은 어떤가요? 아, 은행의 골드뱅킹. 완전 초보자분들이 금 투자의 맛을 보기엔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1,000원 단위 소액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요. 커피값 아껴서 금 산다고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은행 계좌에 돈 넣어두면 알아서 국제 시세랑 환율 계산해서 0.01g 단위로 통장에 적립해 주거든요. 평소 쓰던 앱으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오, 편하네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 편의는 없죠. 그 편리함 이면에는 수수료와 세금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역시 은행이 공짜로 해줄 리가 없죠.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살 때 1%, 팔 때 1% 내외의 거래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벌써 2%가 날아가죠. 실물금 15%보단 낫지만 그래도 아깝네요. 진짜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무려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잠깐만요. 배당 소득세요. 아니 금이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이자나 배당을 주는 게 아닌데 왜 정부가 배당 소득세를 걷어가는 거죠? 많이들 분통 터트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세법상 실물 자산을 직접 매매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을 통해 펀드나 파생상품 형태로 거래하면 그걸 배당소득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와, 이건 약간 배신감 드는데요. 그럼 10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수익 났다고 치면은 거기서 15.4% 세금 떼고 수수료 양쪽으로 떼면 남는 게 확 줄어들잖아요. 내 손에 떨어지는 건 16만 원 남짓이 되겠죠. 더 무서운 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다른 이자나 배당 수익이랑 합쳐져서 2천만 원 넘어가면 세금 폭탄 맞는 그거요? 맞습니다. 속도계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세금이랑 수수료로 기름값이 줄줄 새는 느낌이네요. 그럼 실물 금의 15% 마진도 피하고 금통장의 15.4% 세금도 피하면서 폼나게 거래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리는 곳이 바로 금 ETF입니다. 주식 계좌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1원, 2만 원 단위로 아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죠. 아, ETF. 저도 들어봤어요. 주식시장에서 에이스 KRX 금연물이니 타이거 KRX 금연물이니 검색해서 사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에 산장된 금 ETF죠. 소액 매수가 가능해서 자산 배분에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서 현물형과 선물형을 구분하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에 현물이 들어간 건 실제 금 가격을 정직하게 따라가지만 선물이 들어간 건 롤로버 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서 장기 투자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 롤로버 비용이요? 금을 어디로 굴린다는 거예요? 아, 선물 투자는 당장 실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미래 특정 시점에 금을 이 가격에 사겠다는 만기가 있는 약속을 거래하는 거거든요. 아, 약속이요. 만기가 다가오면 그 약속을 팔고 다음 달 만기에 새로운 약속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과정을 롤로버라고 합니다. 갈아타는 비용이 드는군요. 네, 보통 미래 가격이 더 비싸게 형성되어 있어서 싼 계약 팔고 비싼 계약 사느라 가랑비에 옷 젖듯 비용이 새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관용으로는 현물형 ETF가 유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만기 연장 수수료 같은 거네요. 근데 전문가님, 아까 은행 금통장은 금융기관 통해 사서 15.4% 세금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국내 금 ETF도 똑같이 세금 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주식계좌에서 매매해서 수익 나면 15.4% 배당소득세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피하는 합법적인 마법의 주머니가 있죠. 마법의 주머니요? 바로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 연금저축이랑 ISA. 저도 쓰는데 거기다 금 ETF를 담을 수 있군요. 네, 절세계좌에서 매매하면 당장 15.4% 세금을 안 떼고 과세를 뒤로 밀어줍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내면 되고요.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속 재투자되니까 복리 효과가 장난 아니겠네요. 완벽한데요. 그런데 자료를 꼼꼼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죠. 아, 김치 프리미엄. 코인 시장에서나 듣던 단어인데 금 ETF에도 그게 끼나요? 단기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국내 상장 ETF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증권사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국제 금 시세랑 ETF 가격이 안 벌어지게 조절해야 하는데 최근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면 이 조절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금값보다 주가가 비싸진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제 시세보다 무려 10% 이상 비싸게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10%나요? 그럼 내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살 때 이미 10% 바가지 쓰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실물금 부가세 10% 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당장 목돈을 밀어놓으려는 분들은 증권사 앱에서 ETF의 순자산 가치, 즉 NAV와 현재 거래 가격을 꼭 비교해서 거품이 얼마나 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 단기 투자자한테는 치명적이겠네요. 그럼 차라리 속 편하게 미국 주식시장에 있는 해외금 ETF, GLD나 IAU 같은 걸 직접 사는 건 어때요? 거긴 달러로 거래되니까 김치 프리미엄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해외금 ETF는 글로벌 자본이 모여서 유동성이 엄청나고 가격 왜곡이 거의 없죠. 하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과 세금이라는 허들이 있습니다. 아, 달러로 사야 하니까 환전 수수료 들고 환율 변동 영향도 받겠네요? 네, 세금도 문제인데요. 해외 주식과 똑같이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직접 세금 신고도 해야 하고요. 와, 22% 세금의 신고까지. 벌써 두통이 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예 금광 회사 주식을 사는 건 어때요? 미국 뉴몬트 같은 회사나 금광주 ETF 있잖아요. 금값 오르면 마진 좋아져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나요? 그런 레버리지 효과 노리고 금광주 접근하시는 분들 꽤 많죠. 금값이 10% 오르면 주가는 20%, 30%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요. 그렇죠. 금이랑 제일 밀접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싶습니다. 금광주에 투자하는 건 순수한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결이 180도 다릅니다. 왜 다르죠? 당신은 지금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을 캐는 삽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금값이 아무리 올라도 파업이 나거나 내전이 발생하거나 경영자가 횡령하면 주가는 곤두박질칩니다. 아, 회사 자체의 리스크가 있군요. 무엇보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할 때 금광주도 주식이라서 같이 폭락해버립니다. 아하, 아까 서두에 금은 시스템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벨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금광주를 사면 정작 위기 상황이 안전벨트가 끊어져 버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중간 요약을 한번 해보죠. 실물금을 사자니 15% 바가지 쓰고, 은행 금통장 열자니 수수료랑 15.4% 세금 내야 하고, 국내 ETF는 김치 프리미엄 무섭고, 미국 ETF는 22% 세금 내야 하고. 딜레마죠. 네, 진짜 딜레마네요. 전문가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순수하게 금 가격 따라가면서 세금을 단 한 푼도 안 내는 완벽한 치트키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대화의 하이라이트인데요.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완벽한 해답, 바로 KRX 금현물 시장입니다. 오, KRX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그 시장 말인가요? 네, 2014년에 정부가 야심차게 만든 시장입니다. 평소 쓰던 증권사 앱 열어서 금연물 전용 계좌 하나 만들기만 하면 주식 사듯 1g 단위로 실시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g이면 10만 원대니까 소액도 되네요. 근데 왜 이게 완벽한 치트키죠? 과거엔 우리나라 금거래가 종로 금은방 뒷골목에서 현금으로 오가는 음성적인 거래가 많았잖아요.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매길 수 없으니 골칫거리였죠. 그렇죠. 추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숨어서 거래하던 금을 투명한 공식 거래소로 가져오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완전 면제, 0%로 해주겠다고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와, 국가가 양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준 거군요. 잠깐, 매매 차익 세금이 0원이라고요? 네, 단 1원도 안 냅니다. 1,000만 원어치 사서 2천만 원에 팔아도 1,000만 원 수익에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0원입니다. ETF나 금통장에서 떼가던 15.4%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 22% 양도소득세가 여기선 아예 없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완전히 빠지고요. 대박이네요. 심지어 펀드 운영 보수도 없습니다. 오직 매매할 때 증권사에 내는 0.2%에서 0.3% 수준의 저렴한 거래 수수료만 있을 뿐이죠. 와, 이건 평생 연회비 안 내는 VVIP 카드로 면세점 쇼핑하는 기분이네요. 게다가 제가 듣기로 이 계좌에 금이 100g이나 1kg 모이면 진짜 실물 골드바로 인출할 수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전산상으로 사고 팔며 수익 낼 땐 세금 없다가 나중에 실물로 쥐고 싶을 때만 부가세 10% 내고 찾아가면 됩니다. 장기 투자랑 실물 보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이쯤 되면 청취자분들은 무조건 KRX 금연물 계좌부터 파는 게 정답 아닌가요?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운데요?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없나요? 막 증권사 망하면 내 금도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불안감은 100%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뱅크런이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장담하시죠? 은행은 내 돈으로 다른 데 대출해주고 이자놀이를 하지만 KRX 금시장은 1:1 현물 연동 시장입니다. 영국 런던금시장연합회가 인증하는 순도 99.99% 실물 금괴가 한국 예탁결제원 금고에 물리적으로 차곡차곡 보관되어 있어요. 아, 진짜 내 금이 금고에 있다는 거군요? 네, 그 금고에 있는 양만큼만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담보로 딴짓을 안 해서 떼일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든든하네요. 그럼 단점이 아예 없나요? 소소한 단점이라면 계좌 관리의 번거로움이죠. 전용 시장이라 일반 주식이나 연금저축 같은 통합계좌에 담을 수가 없어서 따로 계좌를 파서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영원 혜택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불편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다룬 방대한 금 투자 방법들을 총투자 당신의 투자 페르소나에 맞춰 최종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죠. 첫째, 나는 소액으로 당장 금 투자 맛만 보고 싶다 하는 완전 초보시라면 은행 앱 켜시고 골드뱅킹으로 시작해보세요. 세금은 아깝지만 제일 쉽습니다. 맞습니다. 접근성이 최고죠. 둘째, 수수료랑 세금 극단적으로 아끼면서 포트폴리오의 금 비중 든든하게 늘려갈 장기 투자자라면 주저 말고 증권사 앱 켜서 KRX 금 현물 계좌 만드십시오. 오늘의 최종 병기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죠. 셋째, 계좌 하나로 주식, 채권, 금 싹 다 섞어서 관리하고 연금 절세 혜택까지 챙기는 효율주의자라면 김치 프리미엄 거품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국내 상장 현물금 ETF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명쾌한 가이드라인이네요.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을 고르는 것,
그게 현명한 금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자산을 지켜줄 안전벨트를 어디서 살지 결정되셨나요? 앞으로 금값 뉴스 보실 때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만의 방어 전략을 딱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실무적인 해답은 완벽히 찾은 것 같네요. 네, 실무 방법론은 다 정리됐죠. 그런데 오늘 이 자료들을 덮으면서 저는 당신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뭡니까? 오늘 내내 금을 금융 붕괴를 막아주는 최후의 수비수이자 객관적 온도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기묘한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금을 블랙홀처럼 쓸어 담고 있어요. 잠깐만요. 화폐 시스템 관리하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버리고 금을 산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의 건전성을 감시할 그 객관적 온도계를 화폐 타락을 주도하는 중앙은행들이 독점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시스템의 주인이 온도계를 싹쓸이한다? 과연 미래에도 이 금이 개인 투자자들을 지켜주는 순수한 안전나산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또 다른 권력 통제 수단으로 변질될까요? 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네요. 정말 소름 돋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장착한 이 안전벨트가 미래에도 완벽하게 작동할지 스스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질문을 룸미러에 걸어두고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